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결국 2만 불이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회복을 해가지고 현재는 7.5% 정도 상승을 해서 19,700불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1% 정도 상승을 해서 그래도 다시 1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하락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폭도 적었어요. 그래서 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0.31달러로 아직 0.3달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주말 동안에 17,600불 때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3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주봉을 보면 거의 계속 음봉의 하락만 지속하고 있어요. 단 한 번 약간 보합 상태의 양봉을 보이긴 했는데 이때 이 보합의 양봉을 제외하고는 정말 주구장창 주봉으로도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을 보려면 이 주봉상에 어느 정도의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는 또 역대급으로 6포인트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올라서 9포인트에 그래도 익스트림 피어의 극도의 공포의 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늘 월요일 다시 장이 열렸는데 지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2400포인트가 무너져서 현재는 2380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에 여태까지 비트코인 역사상으로 볼 때 이전 사이클의 전고점을 붕괴한 적이 없었는데 좀 위태하다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주말 동안에 그 역사적인 이 전고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2017년 강세장 사이클 당시 최고점인 19,511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며 지난 12년의 비트코인 역사상 전 강세장의 최고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면 다음 지지선은 13,900달러로 예상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차트를 보면 이번 하락이 좀 역대급인 게 먼저 이 작년 11월에 전고점을 찍은 이후로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빠진 건데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 전고점으로부터 해서 현재까지 마이너스 74% 정도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 하락장을 2018년도 그때 하락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이 좀 더 공포스러운 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거든요. 2018년도에는 이때 전고점을 찍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하락을 했는지를 보면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볼 때 2017년 연말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330일 동안 쭉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70% 정도를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현재는 마이너스 74%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올해는 단기간 안에 2018년보다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 이때도 이때 마이너스 70%로 끝이 아니라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70%인 요게 한 5,800달러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 요 시점에서 좀 큰 폭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 사이클의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때 얼마큼 빠졌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364일이니까 거의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84%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8년 이런 하락장과 뭐 동일하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비슷한 시나리오대로 흐른다면 이 마지막 한 발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에서 또 반등과 하락을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5%의 이 바닥에서 95%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 마이너스 한 44% 정도 하락을 했고, 또 다시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한 48%, 그러니까 거의 한 50%의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41%니까 마이너스 40% 정도 또 하락을 보여요. 또 이러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 한 50%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또 한 마이너스 27%니까 한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반등을 한 자리에서 다시 폭락이 나오면서 또 다시 반등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큰 폭의 이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그럼 2013년도 그때의 하락장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때도 한번 볼게요. 이때가 2012년도 반감기를 거쳐서 2013년도 대상승이 나오고 다시 폭락을 하는 사이클이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찍고 이 지점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봉이거든요. 59주 동안 일수로 하면은 413일이니까 거의 1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86%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3년도에도 마이너스 86%라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려 14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 마이너스 86%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2018년도를 봤는데, 2018년도에는 1년에 걸쳐가지고 마이너스 84%를 찍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14개월에 걸쳐서 하락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그 최저점까지의 하락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단축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022년의 하락장도 마찬가지로 그 하락의 사이클이 좀 단축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2018년도에 한 2개월 정도 단축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한 1에서 2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한번 보면, 지금은 2021년 11월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까지는 222일이니까 거의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2018년도에는 1년 동안 하락세가 지속이 돼서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2개월 정도 단축이 돼서 최저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7개월이 지났으니까 뭐 한 1, 2개월 단축되면 한 10개월이라고 보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뒤에 최저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6월이니까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쯤에 한 요때쯤 한 마이너스 80%까지 간다고 하면, 요때쯤에 만약에 올해도 역대 하락장과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면 둘 다 비트코인이 84%, 86%의 이런 80%가 넘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흐른다면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 3개월 뒤에 한 13,0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좀 과도하게 하락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의미 있는 반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말 13,000달러까지 간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이런 식으로 보인 다음에 한 2, 3개월 뒤에 다시 한 13,000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의 횡보를 지속을 하다가 이제 반감기에 가까이 와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발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감안은 해야 하는데, 또 그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셀시우스가 청산이 돼야 비트코인 하락이 끝난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셀시우스가 청산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셀시우스의 청산 가격은 13,600달러라고 트윗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증거금을 넣어가지고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현재는 13,600달러가 청산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거대 플레이어들을 청산하지 않았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가장 익스포저가 큰 셀시우스 같은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런 회사들을 말살한 뒤 급반등할 것이다, 예전에도 늘 그래왔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큰 피를 흘려야지 그때가 진정한 바닥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암호화폐 청산 노리는 샤크 트레이더, 우리는 프로토콜을 보호한다 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청산을 반드시 나쁜 쪽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한번 보시면 테라, 셀시우스, 3에로 캐피털, 바벨, 그리고 나는 이들과 달라요를 외치는 블록파이와 넥소, 이들의 공통점은 청산 위험이다. 테라는 이미 무너졌고 3에로우는 파산, 다른 대출 플랫폼들은 뱅크런으로 문을 닫을 처지다.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 속에 큰 돈을 버는 샤크 트레이더들이 있다. 누군가의 포지션이 청산당하면 이들은 보너스를 받는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상어 떼처럼 피 흘리는 투자자들을 찾아 물어 뜯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도하게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포지션을 찾아서 먹잇감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청산 타깃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싸움은 매우 빠르고 결과는 리퀴데이션, 청산이죠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청산 사냥꾼들에게도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산이 시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해야만 합니다. 레버리지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니까요. 프로토콜 프로그램에 인간의 욕심을 억제하는 코딩을 넣을 수는 없다. 그런데 청산 사냥꾼들이 그 일을 한다 하고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장을 좀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변명이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런데 또 과도한 이런 레버리지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청산을 나쁘게만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청산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만 그것이 이 시장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도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급락 일단 멈췄지만 단기 반등 대 추가 하락, 엇갈림 바닥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마지막을 보면 캐나다 억만장자 유명 기업가 케빈 오리어리도 최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패닉 이벤트가 발생해야 암호화폐 바닥이 나온다. 그 전까지 우리는 바닥을 찾을 수 없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누군가는 제로 가치까지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산이든 아니면은 고물가의 현재 이런 비관적인 국제 경제 상황이든 어떤 이유로든 결국에 비트코인의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예상되는 이런 선을 그어봤지만 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의 희망대로 여기까지가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좀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점점 떨어질수록 바닥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원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을 좀 보면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도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바닥 가격을 다지고 있어요. 뭐 물론 비트코인이 더 큰 폭락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무너질 수 있지만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급한 마음보다 시장을 길게 보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적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도 이 공포장을 기회로 삼아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포장을 어떻게 하면 내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